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각의 사랑. 제3막 1부 깨어진 신뢰와 붉은 유혹. 제1화 서울 다시 마주선 낯선 계절. 프라하의 돌길 위에서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약속은 인천공항의 차가운 자동문 너머로 흩어진 지 오래였다. 서유는 이제 제2패션본사의 육중한 대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몇 달 전 프라하 성의 노을 아래서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던 도윤의 다정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녀는 애써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마주한 현실은 잔인할 만큼 달랐다. 수십 명의 임원진 중앙에 앉아있는 도윤을 마주한 순간 서유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보헤미안 스타일의 자유로운 여행자가 아니었다. 몸에 딱 맞춘 그레이 수트, 날카롭게 나리, 선 셔츠깃,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단 1mm의 틈도 주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 서유는 준비한 리브랜딩 기획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상처를 덮어주는 직물, 자유를 꿈꾸는 실루엣. 프라하에서 도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획안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발표 도중 도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도윤은 단 한 번의 미소도 없이 오직 수치와 전략만을 따져 묻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이서윤 기획자님, 기획안은 완벽하군요. 우리 브랜드의 미래를 이보다 더 잘 이해한 안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서윤 기획자님이 총괄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그 자체였다. 서윤은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프라하의 그 남자는 환상이었고 지금 앞에 있는 남자가 진짜라는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제2화 회의실 뒤편. 엇갈리는 두 마음의 잔상. 회의가 마무리되고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서유는 짐을 챙기던 도윤의 앞을 막아섰다. 텅 빈 회의실의 감도는 정적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도윤 씨, 잠깐만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면 프라하에서처럼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윤 씨는 저를 기획자 그 이상으론 보지 않으시네요. 도윤은 서류 가방을 쥔 손에 하얗게 힘을 주며 차갑게 대꾸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질투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서윤 기획자님, 프라하의 기억은 그곳에 두고 오셨어야죠.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섞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그 진실한 눈빛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혼란스러우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기획안은 완벽하니 하던 대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적인 대화는 여기서 끝내죠. 도윤이 냉정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서윤의 마음에도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문 밖의 복도 코너에서 제2패션의 메인 모델인 할인이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할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도윤이 여자 때문에 저토록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비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인의 눈빛에 살벌한 질투의 불길이 일었다. 오빠가 질투를 하고 있어. 저런 여자애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끊어버리겠어.
제3화 밤을 잊은 사무실 평화라는 이름의 환상. 그날 이후 서윤은 도윤의 결정을 증명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다. 제2패션본사 15층은 서윤의 프로젝트 팀으로 인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서윤은 도윤과 마주칠 때마다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피를 말리는 노력을 했고, 도윤 또한 서윤의 작업물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주며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밤늦게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오해가 스파크처럼 튀었다. 도윤은 야근하는 서윤의 책상에 조용히 비타민 음료를 두고 가려다 멈추기도 했고, 서윤은 도윤의 피곤한 뒷모습을 보며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삼켰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런칭 파티의 컨셉, 의상 라인업, 모델 워킹 동선까지 모든 것이 서윤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런칭 파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서윤은 과로로 코피를 쏟으면서도 마지막 수정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할인이 커피 2잔을 들고 서윤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서윤 씨, 고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빠 대신 사과할게요. 오빠가 일에는 좀 미치광이라서요. 제가 온 이유는 실은 제 메인 의상 시안 중에 하나가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제 스튜디오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봐줄 수 있을까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완벽하게 수정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서윤 씨 실력, 제가 제일 믿는 거 알죠? 할인의 다정한 태도와 도윤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명분에 서윤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 할인은 프라하에서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척하며 서윤의 긴장을 해제시켰고, 서윤은 자신의 기획이 할인이라는 완벽한 뮤즈를 통해 완성되기를 바랐기에 외장하드를 챙겨 할인의 스튜디오로 향했다. 제4화 무너진 신뢰와 싹트는 의심. 할인의 스튜디오는 화려한 조명과 명품 의상들로 가득했다. 의상 피팅이 진행되는 사이 할인은 서윤에게 차를 내어주며 잠시 자리를 비우게 유도했다. 서윤 씨, 저기 안쪽에 제가 봐둔 원단 샘플 좀 가져다 줄래요? 이 의상에 레이어드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이 복도를 지나 창고로 들어간 단 10분. 할인의 눈빛이 소름 끼치게 변했다. 그녀는 서윤의 가방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개월간 서윤의 피와 땀이 서린 최종 기획안, 미공개 디자인 패턴, 그리고 런칭 파티의 모든 연출 동선이 담긴 최종 폴더. 할인은 주저없이 그 폴더를 압축해 미리 비밀리에 미팅을 가졌던 경쟁 업체인 예이패션의 기획실장에게 전송했다. 자, 이제 오빠가 너를 어떤 눈으로 보게 될지 기대해. 이서윤, 오빠는 배신자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네가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할인은 전송 기록을 삭제하고 서윤의 노트북 보안 설정에 미세한 균열을 내어 마치 서윤의 계정에서 데이터가 나간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했다. 서윤이 샘플을 들고 돌아왔을 때 할인은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차를 권했다. 다음 날 아침, 제이패션의 모든 노력이 담긴 기획안이 경쟁사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도윤의 집무실 유리는 그의 분노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도윤의 눈동자는 이제 배신감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도윤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할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오빠,
뉴스 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리브랜딩 기획안이 왜 경쟁사 A패션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 거야? 이거는 우리 팀만 아는 기밀 프로젝트였잖아. 도윤이 충격으로 굳어있는 사이 하리는 뻔뻔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았다. 오빠, 나 사실 서윤 씨 처음 만날 때부터 좀 이상해서 알아봤어. 우리한테는 솔로라고 했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더라. 그 민재라는 소꿉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야. 20년 넘게 서로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면서 부모님들도 이미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실상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사이더라고.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리자 하리는 비수를 꽂았다. 서윤 씨, 프라하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지? 그거 오빠 만난 것도 계획된 거 아닐까? 그 민재라는 사람 보안 개발자야. 회사 내부 사정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닐걸. 서윤 씨가 오빠 마음 훔치는 동안 뒤에서 그 남자가 무슨 짓을 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오빠는 지금 그 여자한테 사랑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 작전의 대상이었던 거야. 도윤은 서울에서 봤던 민재와 서윤의 다정한 모습을 떠올렸다. 할인의 말들이 도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의심에 그물을 짰다. 20년이라니. 그때 봤던 그 남자가 서윤 씨. 믿었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